굿티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이제 굿티칭이 81번째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네요. 오늘은 이제 상호작용 연습 3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돌하게 묻고 쿨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분위기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참여학습, 주도학습, 체험학습이 이어서 지금 상호작용 학습을 열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궁금한 걸 이제 알아내는 거 어떻게 하면 궁금한 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되죠. 궁금하면 물어봐. 근데 궁금한데 모르고 그냥 지나는 거. 그럼 뭐가 원인인가요? 궁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죠. 또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또 모른다는 것도 잘 모르는 거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내용을 하나 얘기해 주고 자 우리 학교 앞에서 역방향으로 가다 보면 공을 파는 가게가 하나 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을 거야. 거기서 버스 타고 조금만 오면 돼. 이따 봐. 이런 문자를 학생들이 주고받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근데 넘어가면 어떡한가요? 못 가죠, 여기. 이 이야기, 어느 친구가 보낸 이 문자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뭔가. 그걸 생각해 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다 이렇게 크게 보여주시고, 화면에, 그런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말해보도록. 그래서 A라는 이 문자 보낸 학생한테 어떻게 질문할 것이냐. 질문을 막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궁금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 또, 어, 저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큰 집들이 몇 채 있는데 상품이 낙엽 친 듯이 팔렸다. 가격 파괴로 손님들이 평소에 배 나왔다. 수많은 금증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더 알고 싶은 게 뭐냐, 궁금한 게 뭐냐, 그걸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찾아보고 거기서 역으로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아,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궁금하지 않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좀 조리 있게 할 수 있고 모르면 물어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답이 나와요. 이런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저쪽이 어느 쪽이냐? 얼마나 큰데? 몇 채인데? 그보다 10시 방향으로 200m 올라가면 2층 상가가 3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혼공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혼자. 지식의 자립이죠. 내가 뭘 알아야 되겠고, 뭐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자습, 혼자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학기 초에 참 교수님들이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과목마다, 전공 과목마다 또 교양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고 뭔가 컨텐츠를 막 그냥 말로 바꿔서 집어넣어주는, 푸시해주는, 뭐 머리 뚜껑 열고 넣어주는 이런 방식의 어떤 교수 방식은 그거는 이제 뭐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싶게 각자 도생입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싶게 만들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교수 할 일이지. 사실 지금 웬만한 지식은요, 교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또 교수님이 해야 될 일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뭐 식자재만 그냥 계속해서 공급하는 요리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플립드 러닝 같은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교수님의 강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강의거나 듣게 한 다음에 이제 교심 수업에서는 질문하고 토의하면서 교수하고 토의하고 학생들끼리 토의하기 해서 자기가 모르는 걸 확실히 알고서 수업을 끝내도록 해주는.
이게 플립드 러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혼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 또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이제 워크숍식의 수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학생들 위한 워크북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개발하는 수업들은 전부 워크북을 통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힌트도 넣어줍니다만은 답은 자기가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저는 정말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문제를 책에다 넣어주고 어디서 이걸 찾을 수 있는지 출처를 가르쳐주고 힌트를 많이 실어줘서 학생 스스로가 자기가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지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학생들이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걸 꺼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안에서 꺼내주는 거죠. 왜? 지금 검색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과서에다가 약하게 뭐는 뭐고 뭐 설명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학생들이 읽지를 못해요. 일단 학생들이 읽지 못해요. 지금은요 긴 문장 읽지 못하고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그 지난 내용일 수가 있어요. 1년마다 책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옛날 얘기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많지 않죠. 그런 점이죠. 지금 우리가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주입식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교과서 없애고요. 워크북을 중심으로 해서 혼자 또는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집단지성을 통해서 토의하면서 문제를 찾아가고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교과서가 바뀌어야 된다. 워크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호작용 연습에 대해서 세 번째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이 시리즈가 마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교수법을 앞에서 쭉 공부해왔고,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학생을 참여시킬 것이냐, 학생이 주도하도록 할 것이냐, 학생이 체험하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상호작용을 할 것이냐는 식으로 참규체상 교수법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